예,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원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 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도봉구 의원에 당선된 지 꼭 1년이 되는 시기에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더 큰 소망을 품고 더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주민분들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통합 운영의 건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 관내 복지기관과 체육시설 등에서는 교통약자와 회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 곳의 셔틀버스들이 각 기관별로 운영되면서 비용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나 모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12년 된 34인승 버스 한 대를 매일 4회 노인종합복지관을 출발하여 관내 주요 거점을 거쳐서 1시간여 운행하며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한 명의 정규직 운전기사와 몇 명의 봉사자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연간 5,300여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셔틀버스의 일일 1회 이용 인원은 10여 명, 일일 1회 이용 인원은 10여 명 정도입니다. 다른 셔틀버스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로 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와 유사하게 하루 4회 2시간 정도의 코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 셔틀버스는 2022년 이전에는 2대를 운영하던 것이 이용자의 이용률 조절 등으로 현재는 한 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 셔틀버스는 2명의 운전기사와 2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며 연간 약 1억 5,7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도 일일 1회 운행 코스에 평균 10여 명의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내 또 다른 셔틀버스는 창동 문화체육센터에서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3대의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프로그램 시간을 맞춰 50분 정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하고 있는데 용역으로 운영하는 이 셔틀은 2023년도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현재까지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운행 강도에 비해 용역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25인승으로 규모를 축소해도 업체가 나서질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시범적으로 창동역과 도봉구 보은회관을 오가는 셔틀도 운영했었지만 현재는 효과성이 떨어져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셔틀버스 운영 현황을 조사해 본 바로는 관내 교통약자인 노약자들의 욕구는 높아지는데 셔틀버스의 운영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내 노약자들의 주요 이용시설과 관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며 시간의 구애를 덜 받고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는 지하철역과 노약자 이용시설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 많고 연결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가 많으며 버스 노선도 여러 번 환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약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운영 부분에서도 직접 운영 방식과 용역 방식으로 나눠지고 운영 시간, 운영 횟수, 운영비 부담 등도 제각각이어서 이를 통합적으로 모아서 한 곳에서 교통약자 셔틀버스를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더 높은 효율성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도봉구 교통약자를 위한 통합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 셔틀버스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십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를 위한 구립 어린이집 정원 조정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출산 문제로 학령기 아동의 수가 점점 감소해가고 있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세대가 한두 명의 아이만 출산하며 아동을 양육하는데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보육제도는 과거의 틀에 그대로 머물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매년 신학기 초등학교 입학생은 전년도보다 100여 명씩 줄어들고 있는 게 우리 도봉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도 반별 인원수도 25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고 반수도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한 반에 18명에서 16명까지 줄어드는 학교도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체계에 들어가는 나이의 아동들인 초등학교 아동도 한 반에 18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더 많은 관심과 지도로 더 많은 손이 가는 취약전 아동의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의 비율은 20명으로 몇십 년 전 제도에 묶여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의 비율을 어린이집 임의적으로 줄이면 어린이집은 학교와 달리 운영비 부분을 개별 아동의 보육료 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이 되어 임의로 아동 비율을 줄일 수도 없고 구청의 지도 감독에서도 지적되는 행정적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따르고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구립 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교사 1인당 20명인 아동의 수를 17명이나 18명 정도로 줄이고 부족한 2-3명의 보육료를 운영비로 보조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시기에 아직도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구립 어린이집부터 정원을 하향 조정해 준다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형 어린이집의 정원 미달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구립 어린이집부터 시작된 정원 조정은 민간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청장님, 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줄이도록 행정 규정을 마련해 주시고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해 줄 예산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곧 다가오는 방학에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결식 아동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꿈나무 급식카드 전문 식당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꿈나무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어려움을 익히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꿈나무 카드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아동이 직접 식당 등에서 다양한 식사를 직접 골라 먹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같은 기능을 담은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꿈나무 카드의 일식은 7,000원으로 한 번에 2식까지 결제가 가능하지만 급식 일자에 맞춰서 7,000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매번 14,000원을 사용하면 한 달의 절반은 굶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도 주변에서 한 끼 식사를 사 먹으려 해도 7,000원은 매우 한정적인 메뉴밖에 선택할 수 없었고 더욱이 요즘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7,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방법은 편의점 컵라면과 삼각김밥 정도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창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배부르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꿈나무 카드로 눈치 보지 않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곳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봉구가 식당을 차려 아이들을 배불리 먹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꿈나무 카드라고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결제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꿈나무 카드 전용 식당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대학가 천원밥상이 아주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학교 천연밥상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결식 아동의 꿈나무 카드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아동, 대학생 천원밥상 문제도 함께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식 아동 꿈나무 카드 전용 식당 마련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원구민의 여가 생활을 향유할 구민 캠핑장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세대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희생하며 다음만을 바라보는 세대가 아닙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가족 취미 활동을 하지만 그중에 단연 인기는 가족 캠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은 캠핑용품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세와 더불어 캠핑카 시장의 성장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공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은 더할 나위도 없고 사설 캠핑장도 주말에 한번 예약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겨우 잡을 수 있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더욱이 캠핑의 적기인 지금의 계절과 곧 다가올 방학 시즌은 가족 캠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바쁘면서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봉구에는 가족 캠핑장이 한 곳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설 캠핑장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도봉구민들은 인근 서울시 캠핑장을 찾아 헤매거나 인근 자치구의 캠핑장을 기웃거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인근구의 구립 캠핑장은 자기 구민 우선으로 예약 시 자기 자치구민을 우선으로 예약하고 그 자리가 남았을 시에만 다른 구민의 예약을 받아주고 있어 우리 구민들의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이기에 도봉구도 구민 가족 캠핑장 마련이 절실합니다. 우리 도봉구 관내에 마련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관내 유휴 공간을 찾기 어렵다면
관내라도 멀지 않은 곳에 매입이나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도봉 구민 가족 캠핑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내 다양한 공원 부지나 녹지 공간의 활용 방안 검토와 함께 화학부대 이전터나 현재 활용이 낮은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관 외의 폐교 부지라 이런 것들을 매입이나 임대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구민 가족 캠핑장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다양한 용처로 활용되는 서울페이나 도봉사랑 상품권 사용처에 학교 방과후 교실 결제가 빠져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페이와 도봉사랑 상품권은 지역화폐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으며 효과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대안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에서 10%에 이르는 할인율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가에서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어서 훨씬 이득을 주는 아주 유용한 대안화폐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부담이 많이 되는 학원비 등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화폐 사용처에 다양한 곳이 등록되고 있는데 학교 방과후 교실 등의 비용은 사용처에서 빠져 있어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다른 학원들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방과후 교실도 지역화폐 결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방과후 교실을 지역화폐 사용처로 등록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다면 당연히 지역화폐 사용처로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 등도 곧 다가오리라 예상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변 환경도 안전점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9대 도봉구의원의 1년의 임기를 보내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초심을 잊지 않고 구민을 위해 더 열심히 달리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